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규현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얼마 전 미국 경매에서 구입한 수한 문화유산 한 점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공개 때 일영 원구라고 했는데 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원구 일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원구 일영은 아래의 두 방구로 나눠져 있고요. 위는 고정되어 있고 아래는 좌우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위쪽 방구에는 시간을 표시한 간지가 2시간 단위로 되어 있고요. 시각을 나타내는 세로선 96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둥근 구멍을 뚫어 놓았는데요. 구체적인 시각을 알려주는 창문이라는 뜻에서 15창이라고 합니다. 아래쪽 방구는 좌우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 방구를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돌려 맞추면 위쪽 방구에 표시된 간지가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뚫린 구멍 속에서 역시 간지가 새겨진 시각 표시, 즉 시패가 까꿍하고 나타납니다. 위에 간지는 시간을, 밑에 구멍 속 간지는 시각을 각각 나타낸다고 보면 이해가 되시죠? 세종 때 개발한 자동물 시계인 자경루와 자명적인 혼천 시계에도 15창이 뚫려 있는데요. 이 구멍, 즉 15창의 전통이 원구 일영에도 이어진 겁니다. 그럼 태양을 어떻게 맞출까요? 휴대용이고 해시계인 만큼 원구 일영을 처음 세팅할 때는 사람의 손이 필요합니다. 시계에 달린 줄을 매단 줄로 수평을 확인한 뒤에 별도의 휴대용 나침판으로 원구 일영을 북쪽으로 향하게 하죠. 그런 뒤에 해시계에 달려있는 위도 조절 장치로 현재 있는 곳에 위도를 맞추죠. 그 후 좌우 회전이 가능한 아래쪽 방구를 태양 쪽으로 돌려 맞추는데요. 아래쪽 방구에는 태양을 비춰 그림자를 낼 수 있는 뾰족한 막대, 즉 영침이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의 시계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침에 비친 태양의 그림자가 길게 난 홈 속으로 쏙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맞추면 측정 준비 끝입니다. 그런 뒤에 영침을 살짝 위로 끌어올려서 영침이 가리키는 위쪽 방구의 구멍에 쏙 하고 나타나는 12지간 시간 표시를 보고 시각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맨 위의 시간 표시는 12간지 중에 9간지 뿐인데요. 해시계라 굳이 해가 뜨지 않은 밤 시간을 표시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 휴대용 해시계에 담겨진 갖가지 의미가 조명되었습니다. 우선 생전 처음 보는 물건이었고요. 앙부일구보다 진전된 해시계라는 점도 부각되었습니다. 즉 방구 형태로 제작된 앙부일구는 태양의 그림자를 비춰 시계를 확인하는 영침이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오로지 한 지역에서만 시간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구입한 수한 원구 일영은 두 개의 방구가 맞물려서 각종 장치를 조정하면서 어느 지역에서나 시간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는 겁니다. 또 1890년 7월에 제작된 해시계라는 뜻의 명문과 상직현이라는 인물의 낙관이 새겨져 있습니다. 상직현은 고종의 호위 및 궁궐, 도성의 방어를 담당한 청호형 별장과 별군직 등을 역임했고요.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경험도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세계발점이 있습니다. 유물 공개 때 붙은 일영 원구 명칭인데요. 앙부일구를 한번 볼까요? 물건의 형태, 즉 하늘로 향한 솥단지 모양이라는 뜻에서 앙부를 먼저 앞세우고 뒤에 해시계라는 뜻의 일구를 붙였는데요. 이번에 구입한 선 휴대용 해시계 명칭도 일영 원구가 아니라 공 모양의 해시계라는 뜻인 원구 일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오류가 일어났을까요? 유물의 꼭대기 부분에 원, 구, 1, 0, 네자가 이렇게 둥글게 새겨져 있는데요. 보기에 따라서는 원구 일영 혹은 일영 원구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유물을 처음 볼 때 일영 원구로 잘못 읽은 것 같아요. 또 하나 지적할 사항이 있는데요. 원구 일영은 과연 당대 최첨단 시계였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미 가슴에 품고 다니는 회중시계가 16세기 초에 처음 발명된 뒤에 18세기에 전 세계로 확산됐죠. 19세기 초가 되면 손목시계까지 등장합니다. 조선에서도 1871년 한성 판윤을 지낸 강건이라는 인물이 제작한 휴대용 앙부일구가 있는데요. 이 앙부일구는 해시계 중에 가장 작고 정밀하며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번에 구입한 수한 원구 일영은 이미 회중, 손목시계까지 유행한 서양은 차치하고요. 강건의 휴대용 앙부일구보다 앞섰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 이 원구 일영은
대중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별도의 나침판으로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하고요. 또 서 있는 자리의 위도 역시도 일일이 사람이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원구일용은 어느 정도 천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원구일용이 앙부1구보다 앞선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기술적으로는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 원구일용이 앙부1구에 담긴 세종의 애민정신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 해시계는 예부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제작되었죠. 그러나 계절에 따라 시간에 따라 해가 뜨는 높이와 방향이 바뀌죠. 그러니 평면의 시계를 만들면 해의 그림자가 달라지게 되고 시계의 숫자판이 불규칙해지고 간격도 일정치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시대의 과학자들은 숫자판을 솥단지처럼 오목하게 만든 앙부1구를 발명해서 이런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오목한 구형 안쪽에 설치된 막대에 해 그림자가 생겼을 때 그 그림자의 위치로 시각을 측정했죠. 앙부1구의 개발과 설치를 알린 세종실록 1437년 10월 2일자를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물시계인 자격루가 있지만 낮에는 시간을 알기 어렵다. 희비지신을 그렸으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백성을 위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해정역과 종로 남쪽 거리에 앙부1구를 설치했다 라고 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절절히 담겨있는 실록 구절이죠. 그 중에 어리석은 백성을 위해 라는 표현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어리석은 백성들을 딱하게 여겨서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라는 세종대왕의 말씀이 떠오르죠. 앙부1구를 대로변에 설치한 1437년은 한글이 창제 반포되기 9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글 모르는 백성을 위해 시각을 글자 즉 한자가 아니라 삼척 동자도 다 알 수 있는 희비지신의 동물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시간뿐이겠습니까? 앙부1구에는 서양의 해시계에는 볼 수 없는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이 희비지신 시각선과 직각으로 새겨놓은 13개의 절기선입니다. 이 절기선 양쪽 가장자리 앞면에 24절기가 표시되어 있고요. 해는 여름이면 높이 뜨지만 겨울이 되면 비스듬히 뜨죠. 당연히 그림자도 여름이면 짧아지고 겨울에는 길게 늘어지죠. 이것을 이용한 것이 13개 절기선인데요. 그중 가장 바깥줄에는 시침의 그림자가 가장 길게 되는 곳에 동지 표시가 있고요. 제일 안쪽 줄은 시침의 그림자가 가장 짧은 곳인 하지라고 써 있습니다. 나머지는 소안, 대안, 입춘, 우수로 이어지는 24절기를 나타냈네요. 앙부1구는 이렇게 천구상에서 일정한 주기를 갖고 회전하는 태양의 운행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기구였습니다. 해그림자가 드리워진 절기선과 시각선의 눈금을 읽으면 별도의 계산 없이도 그때 시각과 절기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 간편한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2020년에 구입 환수된 앙부1구에는 서울의 위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영침을 서울의 북극고도에 맞춰 설치했다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죠. 앙부1구가 서울을 기준으로 한 국가 표준시계였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또 그렇게 개발한 해시계 즉 앙부1구를 대로변인 해정교와 종묘 앞에 설치한 것도 각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해정교는 지금의 광화문 우체국 옆입니다. 원래 천문 기상의 관측은 군주의 고유 권한인 천기에 섞였습니다. 서경 요전편은 임금만이 하늘 땅과 소통한 뒤에 백성들에게 시간에 필요한 시간과 절기를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천기는 군주의 몫이니까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종대왕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될 천기를 백성들에게 공개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종은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여긴다고요. 세종은 농사를 짓고 생업에 종사하는 백성들이 시간과 절기를 스스로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세종대왕은 공중해시계를 개발한 뒤에 백성들을 위해 천기의 공유 버튼을 누른 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의 앙부1구는 1859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궁전 북쪽에 설치한 빅벤보다 415년이나 빠른 공중시계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 관리가 개인적으로 제작한 원구일형과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깃든 앙부일고를 감히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원구일형의 가치 또한 그렇게 낮춰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구형, 즉 공모양이라는 아주 독특한 해시계라는 점과 시각을 표시하면서 전통의 앙부일구, 자경루, 혼전시계의 전통을 따랐다는 점 등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상직현이라는 인물이 본인 혹은 상식 가문만을 위한 한정판 해시계를 주문 제작한 것은 아닐까요? 혹은 가문의 명예를 걸고 직접 만든 것일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든 원구일형은 세상에 단 하나뿐이 없는 휴대용 해시계라는 점에서 아주 특별한 가치를 자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